예, 이번 시간에는 저희가 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 간주 입금에 대해서 예제를 풀어보기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제를 통해서 관련된 부분을 같이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임대 보증금에 대한 내역부터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2018년 7월 1일부터 계약 기간이 2019년 6월 31일까지입니다. 그래서 2억이고요. 그 다음 2019년 7월 1일부터 2020년 6월 31일까지 3억에 뭐가 됐어요? 임대 보증금 내역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착안하실 게 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지금 3개 기간이 걸쳐져 있죠. 3개 기간 동안 이렇게 걸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1년, 2년, 3년 이렇게 돼 있고 중간에 이게 1년, 2년, 3년이 돼 있고 계약 기간은 이렇게 여기가 몇 년이죠? 7월 1일부터 여기까지 6월 31일까지고 그 다음 2차 계약 기간은 이렇게 7월 1일부터 언제까지 이렇게 계약 기간이 이렇게 이건 계약 기간이죠. 계약 기간 계약 기간 이렇게 계약 기간입니다. 그래서 결산일과 그쵸? 결산일이죠. 결산일과 계약일이 서로 상이하다는 걸 알 수 있었죠. 그 다음 2018년도 매입 금액이 5억 그리고 건물이 2억이고요. 임대 보증금에 대한 이자 수익, 이 이자 수익 결국에는 이게 뭐죠? 금융으로 인한 금융수익이죠. 금융수익입니다. 뭐 때문에 얘기하시는지 알고 계시죠? 금융수익이고 배당금 수익도 얼마다? 1천만 원이다. 그리고 정기예금 이자율은 10%고 1년은 365일이다. 그래서 1기와 2기에 어떻게 한다? 세금 계산서 세금 계산이 아니라 간주 입금에 대한 부분을 계산하라고 얘기가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게 설명을 드릴 거고요. 여러분들은 이거를 제출 강의를 듣고 제출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계산은 직접 해보시고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단은 우리가 두 개년도에 걸쳐 있기 때문에 뭘 해야 됩니까? 적수를 구해야 됩니다. 그쵸? 적수를 구해야 되죠. 이건 두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 사람들이 첫 번째 추계에 의해서 계산된 부분하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부동산 임대업을 하고 있는 기업일 경우 두 가지인 거죠. 두 가지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그냥 일반 적수를 구하는 형태가 나타나겠죠. 그럼 이 적수의 개념을 구할 때는 어떻게 돼야 돼요? 기본적으로 보증금이 다르죠. 그래서 1기와 2기의 간주 임대료를 구하면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2018년, 2019년, 2020년입니다. 그러면은 여기가 18년이 1기, 19년이 2기입니다. 이렇게 2기를 구할 때 그럼 적수는 어떻게 구해야 될까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7월 1일부터 어떻게 돼요? 6월 30일까지 2018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요만큼의 적수를 구해서 여기는 마무리가 지겠죠, 사실은. 그러면은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1기, 2기를 다 할 때는 1기부터 계산했을 때 1기의 간주 임대료는 결국엔 어떻게 돼요? 계약 기간은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끝나는 거죠. 그렇죠? 그럼 2기를 계산할 때는 19년 어떻게 되겠어요? 7월 1일 19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적수를 구하고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수가 구해져야 됩니다. 1기, 2기의 적수 구하는 방법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거죠. 그랬을 때 이렇게 서로 적수 계산이 다르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또한 이 적수 계산이 다른 이유는 자, 1기의 보증금은 얼마예요? 1기의 보증금은 2억이죠. 그러면은 2기의 보증금 내역은요? 2기의 보증금 내역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는 얼마예요? 보증금이 2억이죠. 그 다음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3억입니다. 그쵸? 그래서 요 부분을 확인하시고 일단은 어떻게 한다? 적수를 구하셔야 된다. 그래서 적수를 구한 것에 대해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하셔서 일단은 이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계산 근거를 같이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가 두 번째는 그러니까 세 개의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 문제는 다시 제가 업로드를 시켜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 책에 나온 것처럼 건설업을 하는 경우에 결국에는 보증금 적수와 어떻게 해요? 그 건설비 상당에 대한 적수 그리고 보증금에서 발생한 금융 수익에 대해서 계산을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관련된 부분을 계산을 해서 이것을 어디로 올리면 제가 그 제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저기에 그 이러닝 캠퍼스에 이 문제를 그대로 옮겨서 할 테니까요. 그 부분을 1기, 2기에 입금 산입할 금액을 구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추계에 의한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 임대업을 주업으로 하는 회사의 부분 두 가지를 같이 문제를 해서 구해주면 구해야 하는 산식을 여러분 쓰셔갖고 한 장으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이 부분을 레포트로 이번 학기 레포트를 한 번 더 내야 되는데 관련된 부분을 레포트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책에 보시면은 기본적으로 222페이지, 223페이지를 참고하시고 전체적으로 관련된 부분에서 계산하는 방법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정확하게 다시 한번 올려드릴 테니까요. 그 부분 참고하셔서 이 부분을 문제를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서 줘야 될 거는 2018년도가 1기고 이게 2기입니다. 그래서 1기의 간주 입금은 7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까지의 2억에 대한 부분, 그 다음 2019년도에는 보증금이 2억과 3억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 단순하게 토지와 건물에 대한 매입 금액 자체를 어떻게 돼요? 적수에서 빼주게 돼 있죠. 빼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하시고 또한 임대보증금과 배당금 수익 같은 경우에 결국은 금융비용 금융수익으로 빼주게 돼 있죠. 금융수익으로 빼주게 돼 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 어떻게 계산하는지 참고해서 문제를 풀어서 직접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풀 때는 다른 걸로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손으로 계산해서 풀어서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이게 다른 경우에는 사실은 그 수업 시간에 같이 풀면서 제출하도록 했는데 이번 학기에는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여러분들에게 이거를 레포트로 대체를 하고 이것을 저희가 마지막 평가 아닌 레포트
평가로 대신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간단하게 풀어서 여러분들 올릴 수 있게 대신 수업을 아마 들으셔야지 조금 풀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책도 좀 찾아보시고 그렇게 해서 정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저희가 이제 입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이제는 다음에는 무엇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냐면은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우리가 보통 각 사업자 소득을 구매할 때 입금과 송금을 하고, 그리고 입금 불산입, 그리고 송금 불산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을 때는 사실 입금 불산입 항목보다는 송금 불산입 항목이 더 많은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송금을 불산입한다는 얘기는 결국엔 각 사업연 수를 증가시키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생각보다도 입금 불산입 항목보다는 송금 불산입 항목에 우리가 주요 포인트가 맞춰져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입금 불산입 항목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입금 불산입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회계 처리에 의해서, 그러니까 기업 회계 기준에 의해서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한다? 순자산을 사실상 증가시킵니다. 순자산을 증가시키는데 그리고 회계 기준상, 기업 회계 기준상 이게 수익입니다. 명백하게 회계 처리상은 결국엔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시키지만은 이게 무엇에 의해서, 우리가 지금에 배운 것들은 법인세법과 기업회계 기준의 차이를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법인세법에서 그냥 단순하게 쉽게 말하면은 법률에 의해서 회계 기준과 상관없이 뭐에 산입하지 않는다? 입금에 산입하지 않는 항목을 입금 불산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당 부분에 있어서 입금 불산입 항목은 생각보다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제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관련된 부분은 법률상 어떻게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항목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입금 불산입 항목을 어떻게 한다?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하나 살펴보는데, 이게 이제는 기본적으로 입금 불산입 항목은 자본 거래로 일어나서 일어난 항목들이 대부분 입금 불산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법인세법의 개요 자체가 기본적으로 과세관청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거에 초점이 있기 때문에 입금 불산입 항목은 생각보다 많지 않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 설명을 하면서 넘어가긴 할 건데요. 일단 기본적으로 어떤 것들이 입금 불산입 항목인지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거래, 이 항목들은 결국엔 뭐가 되냐면은 결국엔 주식과 연동이 되죠. 주식과 연동이 되죠. 자본. 저희가 주식회사들은 자본 거래가 일어나려면 결국엔 어떤 변동이 일어난다? 주식의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본 거래로 인한 수익은 어떻게 한다? 입금 불산입 판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일단 주식 발행 초과금, 주식을 발행했을 때 그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을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해당 부분은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입금 불산입 항목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식의 포괄적 교환 차익, 주식을 교환을 통해서 어떤 차익이 발생할 때, 그리고 이전으로 했을 때, 이전으로 차익이 발생할 때는 결국에는 입금 불산입한다. 그리고 우리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감자 차익이죠. 주식을 소각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익, 이 부분이 뭐다?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또한 합병으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도 뭐다?
기본적으로 자본거래로 인한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분할 차익. 주식을 분할함으로써, 액면 분할함으로써 주식이 5천원짜리를 500원으로 액면 분할함으로써 발생하는 분할 차익, 이런 차익 부분도 어떻게 한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입금 불산입 항목이다. 그리고 자산 수준 채무 면제기 입주, 이월 결손 금액 보존의 충당한 금액. 이월 결손 금은 자본 항목이죠. 자본 항목인데 자본잉여금이 있죠. 이 부분에 있어 우리가 이행하겠다는 자산 수준이니까 채무 면제액을 이쪽으로 추정하는 겁니다. 이월 결손금으로. 이월 결손금으로 차감하는 거죠. 만약에 자산 수준이 발생했을 때 이월 결손금이 100원이었다면은 자산 수준이 50원을 차감하고 마이너스 50으로 만드는 거죠. 이렇게 차감하는 경우에는 일단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 그리고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이익. 출자로 전환할 때 채무 면제이익. 예를 들어서 전환 사채의 경우가 이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출자로 전환하는 것도 사채에서 출자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채무 면제이익은 결손금을 보존에 충당할 때는 기본적으로 어떻게 한다?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아마 뒤에서 여러분들한테 좀 자세하게 분기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상법상 준비금 감소에 따라서 자본 준비금을 감액한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감액해서 받는 배당, 자본 준비금을 감액해서 받는 배당은 자본거래로 인해서 입금 불산입한다. 그래서 자본거래로 보는 항목들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우리가 가장 그나마 많이 볼 수 있는 사례들은 바로 이 부분이죠. 이 부분, 그 다음 감자 차익, 그리고 우리가 그 다음 자산 수준 이익으로 인해서 이렇게 이 부분을 저희가 분기 처리를 통해서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출자 전환 시 채무 면제 이익은 간략하게 좀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회계 처리를 저희가 살펴볼 거는 이렇게 좀 설명을 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로 인한 수익의 입금 불산 항목을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살펴볼 텐데, 지금 입금 불산입 항목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자본거래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알겠지만은 관련된 항목이 첫 번째 자본거래, 그 다음 이중과세로 인한 부분이 하나가 더 있고요. 이중과세라는 부분이 하나가 더 있고, 또 한 부분은 여러분들 그 밖에 입금 불산이라고 해서 평가이익이나 부가가치 매출세, 그다음 지방세, 국제 환급금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들은 뒤에서 차례대로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저희가 일단 자본거래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중에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에 의해서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액면가액은 5,000원인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5,000원인데 발행가액은 6,000원으로 발행될 수 있습니다. 발행될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차익이 발생한 게 얼마니까? 1,000원입니다. 그래서 이 발생한 1,000원이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고 이렇게 회계처리가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자본금 액면가액 6,000원이기 때문에 만약에 한 주를 발행했다면은 회사한테 현금이 얼마가 들어오겠어요? 현금은 기본적으로 발행가액은 6,000원이기 때문에 현금은 6,000원이 들어오겠죠. 현금 6,000원에 들어오겠습니다. 근데 이게 재무제표상 자본금은 액면가액 5,000원이기 때문에 5,000원이 들어가고, 나머지 1,000원은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해서 어떻게 한다? 자본으로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자본으로 계산한 금액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근데 이렇게 처리했을 때 이 부분은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실질적으로 주식 발행 초과금 수익에 대한 부분인 거죠. 수익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자산 증가설에 의해서 기본적으로 뭘 증가시켰어요? 법인의 현금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을 어떻게 한다? 법인세법에서는 뭐란다? 입금
불산입 항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왜 그러냐면은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본적으로 법적으로 법정 자본금, 그러니까 요 법정 자본금은 아니지만은 결국엔 이것도 뭐다? 출자금이다. 일종의 출자의 일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우리가 그 중국회계를 배우셨는지 모르겠지만은 관련된 부분에서 기본적으로 이 주식 발행 초과금을 자본금으로 계상되지 않지만은 자본 행목의 잉여로 나타나서 이거를 자본 잉여금으로 계상을 합니다. 그래서 자본거래로 자본에 가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전체적인 항목에 자본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법인의 자본금에 해당된다. 즉 출자의 일부에 해당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입금 불산입으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은 기본적으로 액면가에 의해서 자본금은 아니지만은 기본적으로 자본 이경금으로 회계상 처리가 되고 이 부분도 결국에는 출자의 어떠한 한 일부분이라고 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입금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법인세법의 입장입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액면가액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밑에 일단은 안에 표가 나와 있는데요. 이것은 주식을 발행하는 방법은 사실 이렇게 자본금을 통해서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법인이 갖고 있던 채무를 출자로 전환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얘기한 건데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 형태로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로 인해서 발생하는 것들은 입금 불산입 항목이지만은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익이 발생한다면은 기본적으로 이걸 입금 항목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우리가 앞에 보고 있는 것처럼 채무 면제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즉 관련된 부분은 법인이 채무를 출자 전환으로 주식 발행하는 경우에는 주식의 시가를 초과하는 금액, 발행가액과 시가의 차익은 결국엔 뭘로 본다? 발행은 6,000원에 했는데 예를 들자면 이제 발행은 6,000원에 했습니다. 발행은 6,000원에 했는데 시가는 얼마예요? 시가는 예를 들어서 5,500원입니다. 그럼 이 차익이 500원이 발생하는 거죠. 이 자체는 자본금에서 어떤 이익을 갖다 시가보다 더 높은 발행가액이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시가보다 발행가액이 높기 때문에 이런 된 부분은 어떻게 된다? 이만큼에 대해서 채무 면제익으로 본다. 그래서 채무 면제익으로 볼 때는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관련된 부분은 뭘로 본다? 기본적으로 채무 면제익은 입금 항목으로 본다. 그래서 이러한 주식 발행 초과금 회계 처리가 어떤 형태, 기본적으로 자본금 자체는 입금에서 제외하고 이게 주식 발행 초과금 시가와 액면가액의 차이, 액면가액 차익은 결국에는 발행가액이죠. 발행가액과 액면가액 차이가 나타날 때 이럴 때는 입금 불산입 항목인데 발행가액과 시가가 이렇게 차이가 나게 되면 이 자체를 채무 면제 이익으로 간주해서 입금 항목으로 본다. 그래서 같은 형태의 발행가액과 액면가액의 차이라도 주식 발행 초과금 형태가 어떻게 나타나에 따라서 입금 항목이냐 입금 불산입 항목이냐 달리 나타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식 발행 초과금에 대해서 이렇게 입금 불산입 항목들이 이렇게 구성된다. 그래서 과세 요건이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차시에서는 여러분들 이제 감자 차익 그리고 다른 이중과세 반지나 입금 불산입 다른 항목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차시 수업은 이것으로 마치고요. 그리고 제가 숙제를 내드렸던 레포트를 내드렸던 부분 이게 추가적으로 그 항목과 다른 항목들이 추가적으로 레포트로 제출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이번 학기 레포트로 배치를 할 거고요. 그 항목들이 전체 평가 요소의 30%가 반영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30%, 기말고사 30%, 그다음에 레포트 이렇게 30% 이렇게 진행될 예정이니까요. 레포트 꼭 잊지 마시고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